마지막 그 패널 의제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고요. 온라인 교육의 확대가 결국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 학생들이 개별적인 어떤 적성을 독려시킨다는, 격려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또 의미 있는 기제로 작동됐지만, 21세기 큰 화두인 서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협업 능력, 이런 부분은 비대면 교육 확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맥락이 아마 학생들의 생활지도하고 연동돼서 우리가 고민할 대목인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과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이 측면입니다. 우리 패널 토론자 선생님들 자유로운 그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 또 이 문제점 발견했다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도나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나온 맥락이 이번처럼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원격 수업은 지금과 같이 100% 시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교류 방식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어떤 학습 형태, 아까 말씀하신 블렌디드라고 하는 측면은 뭐 비율적으로 보면 이것이 100% 온라인이었다면 블렌디드는 50%, 50%. 물론 그 50%, 50%를 운영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플립드 러닝처럼 학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하고, 교실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뭐 복습을 온라인으로 하고, 그것이 비율적으로 50, 50일 수도 있고, 또 교실 수업 내에서도 어떤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검색이나 아이들끼리의 어떤 교류를 기본적으로 뭐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원격 수업은 100% 온라인에서의 어떤 수업 형태, 블렌디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형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생활지도 상담에 대한 부분을 그럼 과연 100%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면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생활지도나 상담이 면대면 상황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온라인은 효과가 별로 없고 오프라인은 효과가 좋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국가 정책이나 아니면 시도교육청 정책, 학교에서 또 쓰는, 우리끼리 또 쓰는 용어에서도 이제는 좀 한번 원격 교육이면 원격 교육, 블렌디드면 블렌디드 교육, 아니면 뭐 오프라인 교육이면 오프라인 교실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그럼 모두 다 아우러서 예컨대 뭐 디지털 교육, 뭐 아니면 뭐 이런 좀 개념 정립이 돼야 우리가 스스로도 이런 오류에 안 빠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 중요한 말씀이, 어차피 우리가 개념 정의부터 착실히 하자는 얘기고, 생활지도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는 것이 효과는 있겠지만, 원격을 통해서로도 우리가 생활지도가 가능한 새로운 모멘텀을 이번에 찾아보자라는 취지고, 또 아까 말씀 중에 평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별로 대화를 안 했던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 의견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또 하나의 변화를 유도하는 학생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밀하게 우리 교육계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거는 우리 교육계의 큰 과제 중에 또 하나의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누가? 예, 그 부분 한 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 지도라는 이 그 키워드 자체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우리 또 연장자분들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는 손톱 검사, 발톱 검사부터 뭐 있었고, 저희 때 또 뭐 두발 검사, 복장 검사 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이 생활 지도 영역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예절도 하나의 생활 영역으로, 지도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과 SNS를 많이 하니까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지만, 또 시스템적으로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내는 이메일을 보면은 아마 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보낸다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이런 것들도 또 생활 지도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상에서 했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만을 관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펼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생활 영역 지도들이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아마 온라인 학습을 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생활 지도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교육과정의 예. 목표이자 내용이자 방법이자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지도나 상담 영역까지를 좀 아우러야 되는 하나의 역량군으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그럼 디지털 공간에서의 디지털 교류에서의 그리고 디지털이 갖는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저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정리하면 저는 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박영민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책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교육 정책은 반드시 교육 과정 안에 녹아 들어가야지만 이게 효과성 있게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와 교과서를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저희가 중학교 학생의 어떤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아마 그런 그 교과나 교과서의 주된 내용이 금방 말씀하셨던 디지털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과정에도 앞으로는 그런 교과들이 많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쓰는 파트가 디지털 시민성의 어떠세요? 파트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온라인 상황과 오프라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밸런스 있게 이제 지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의 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행동이 이 전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이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주 재밌는 그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아이들의 생활을 이제 들여다보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루 수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은 41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56분이 늘었대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저는 그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미디어 사용 시간이 2시간 44분이 이전보다 늘었다라고 합니다. 운동 시간은 반대로 21분이 줄었고요. 이제 요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암시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절제와 이렇게 미디어 사용 시간 사용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절제와 그리고 이제 뭐 규칙을 정해서 서로 약속을 해도 이게 이제 자율적인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스스로가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데이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뭘 해야 될지 상당히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상의 어떤 생활 지도 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고민은 하겠지만 이게 한계를 분명히 또 인정을 하고 요거에 대한 보완을 저는 온라인상이 아니라 그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저는 좀 더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 한계를 온라인상의 한계를 좀 최대한 좀 좁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은 금방 우리 이제 사무총장께서 말씀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물론 절제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마 수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떤 그런 시범 학교까지 있냐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마트 기기 청정학교인가? 라는 사업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 기기를 반입을 안 시킨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 도구가 일회성이고 지금만 필요하고 후에는 필요 없는 뭐 그런 도구, 악영향만 준다는 거면은 금지를 시키고 절제 개념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제 교육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 또 그 미디어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조금 더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절제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생활 지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에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학교에서의 생활 지도가 어떤 뭐 용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학습 태도의 과형의 중점이었다면 이런 온라인 수업 또는 온라인 교육 이런 시점에서의 생활 지도는 어떤 측면인가를 우리 한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그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이번 그 5월달에 온라인 만족도 조사에도 이제 나왔는데 학부모님들이 그 만족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응답에 가장 많은 차지하는 게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그게 뭐냐면 학습뿐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것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면대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심을 하고 있었다면 집에서는 그 안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생활 지도하고 함께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같은 측면을 봤을 때 예전에는 교실 내에서와 그리고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에 어떤 생활 지도로 끝났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에서는 삶 전체에 대한 생활 교육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사님 말씀대로 어떤 SNS, 그 다음에 온라인을 올바르게, 스마트 기기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수업을 받는 동안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된다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구축,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함께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 부재에 따른 어떤 해결 방법은 온라인 상담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일부 면대면대에 대한 반드시 보완책이 없으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부분에 예를 들면 온라인 상담이 있다면 소외계층 이런 거에 대한 외적인 우리 교육 말고 외적인 부분에서의 기구에 대한 보완도 물론 있지만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오프라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시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 그리고 법적 근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선생님들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또 하나 이제 진로 부분인데 생활하고 좀 같이 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부분이. 면대면에서 학생들의 선생님들의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학생에 대한 진로 교육 측면이 온라인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지도 함께 결부돼서 그러면 생활지도와 병행되는 진로교육에선 단순하게 외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다고 생활지도와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병행돼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우리가 해야 할 게 많네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부터 평가부터 학생 지도까지 생활 지도까지 이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면서 치열하게 뭔가 고민하시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세대라고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후로 해서 세대 구분, 그래서 X세대, N세대를 표현하듯이 지금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에 나오듯이 애들의 의식 구조가 변할 거고 또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변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가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부터 모든 설계가 재구조화되는 그런 커다란 변혁의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고민하신 선생님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 미래를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진여부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만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사의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월 초에 OECD에서 국가 간의 이 코비드-19과 관련된 교육적 대응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세계에서 OECD 국가의 상위권입니다. 5위 안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에서는 교사 역량이 떨어진다, 교사들 불신한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디지털 역량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와 있음을 이제는 데이터상으로도 입증이 됐고, 그다음 자긍심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훨씬 더 혁신할 수 있는, 또 애들의 삶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 교육계로 거듭날 수 있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기를 간곡하게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기회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혹 마지막 뭐 질문 있으시면 예예 선생님. 질문이 이제 토론을 쭉 지켜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준비돼서 맞이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처럼 이렇게 맞이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양상이 우리의 총력의 어떤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사고에 대처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교육부,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가 다 뭐 협의를 해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최선이라 생각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아주 뭐 유효적절했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 그러면 이게 더 장기화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토의를 한 것 같은데요. 교육당국에서도 저는 교육 자치를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되고, 학교의 자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자율권, 그 다음에 역할에 있어서 학부모와의 어떤 역할 쉐어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가 100%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지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들과 쉐어링을 통해서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세대가 향후에 아주 특징적인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른들의 현명한 대처로 상처로 남지 않는 코로나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좋은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에 K 방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새로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K 방역에서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왔고, 국가는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유연하게 작동한 결과가 선도적인 K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육도 현장에서의 혁신적 마인드가 발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장과 정부와의 그 유연한 파트너십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교육의 혁신과 관련돼서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 다양한 우려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온라인 토론회인 만큼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담아서 우리 온라인 교육의 향후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과 토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온라인 토론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어떤 근무하고 있는 여건 이외에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입장도 듣고 또 저희의 어떤 입장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좀 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의제를 토론했다면 점점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의제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괜히 왔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신 조금씩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또 거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 내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번 원격 수업의 경험은 우리 교육 구성원들 모두 사실은 전 국민이 다 함께 경험한 건데 이 경험이 우리가 그동안 논의해왔던 다양한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이 실제 발현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신호탄이 이제 불발탄이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이런 인사이트에 대한 공유와 공감과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공유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주어진 교육혁신이나 발전에 대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게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전까지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활발한 의견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힘들긴 하나 누가 더 많이 힘들다 이런 걸 서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아마 전 인류한테는 위기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은 위기가 아니고 절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런 토론의 자리가 더욱더 좀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교육이 한 단계 더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늘 온라인 토론회 실시한 것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진행하면서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 연구를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그 중심에 서서 좋은 연계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측과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현재와 미래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도전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 패러다임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장과 교육계열원과 연계해서 교육 혁신에 대한 그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과연 기폭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